요즘도 6개월 공부해서 개발자 취업 가능할까요? 이직도 취업도 준비했는데 서류는 광탈, 면접은 기회조차 안 오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조차 안 잡히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경쟁률 100대 1, 신입으로 연봉 5천까지 받고 입사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수많은 삽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5가지만 알았더라면 훨씬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겠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커리어 전략 5단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고 꼭 적용해보세요. 이미 언어와 프레임워크는 어느 정도 다를 줄 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단계, 고민 많이 하는 개발자로 성장하라입니다. 혹시 좋은 남자친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연애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인정받고 살아남고 매력까지 생기는 거죠. 이 원리 개발자 커리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절대 이 기능을 구현했어요 같은 말에 만족하지 않아요. 회사는 트러블 슈팅 능력, 즉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갖춘 개발자를 찾습니다. 그럼 실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트러블 슈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스토리 자체가 실력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기업은 무엇을 구현했는가만 나열해 놓은 포트폴리오는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같은 기능을 만들었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설명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개발 과정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이 인상을 주는 순간 신뢰가 생기고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결국 좋은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트러블 슈팅 경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3줄짜리 스토리 구조만 제대로 잡아도 포트폴리오의 깊이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회사는 반드시 당신을 눈여겨볼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글을 잘 읽는 개발자가 결국 진짜 실력자다입니다. 저 사람은 개발을 진짜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는 사람? 아니죠. 컴퓨터 공학 지식이 탄탄하고 기술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함께 일하며 느끼는 게 있는데요. 기능 구현은 기본이고 그 기능의 기술적인 배경과 동작 원리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절로 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글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CS 지식을 제대로 쌓으려면 책, 공식 문서, 기술 블로그와 같은 글을 꾸준히 읽고 이해하는 힘이 필요해요. 문서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깊이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책을 자주 읽고 기술 블로그를 정독하고 공식 문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적으로 성장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실무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고 문제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해석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자주 와요. 그때마다 결국 글을 읽는 능력으로 실력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런 개발자를 보면 진심으로 모셔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팀에 민폐를 안 끼치는 개발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잘못된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이에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도 똑같아요. 잘못된 사람 한 명 때문에 팀 분위기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단순히 개발 실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훨씬 더 신중합니다. 이제 실력은 기본이고 이후 면접에서 보는 거는 하나예요. 이 사람이 우리 팀과 잘 어울리나? 제가 실제로 인사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질문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모른다는 걸 억지로 아는 척하거나 태도가 공격적으로 느껴지면 거의 100% 탈락입니다. 반면 이거 잘 모릅니다 라고 담백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신입은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건 잘 대답하되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태도예요. 그리고 신입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이미 회사에는 지치고 무기력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안에서 에너지를 주는 신입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도 면접을 본 뒤 이 친구가 오면 우리 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았다 이런 피드백을 직접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신입분들은 정말 열정이 남달라서 제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기능만 잘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협업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의견 충돌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함께 일하며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경험을 명확하게 정리해두세요. 이게 바로 당신을 실력 있는 개발자 그 이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무기입니다. 4단계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들의 근간이에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경험들을 쌓는 것인데요. 프로젝트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회사에서 모셔가려면 보통의 프로젝트 경험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경험하는 방법부터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리어를 쌓기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은 사이드 프로젝트조차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하는 개발자들은 너무 많아졌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개인 프로젝트로 기본기를 먼저 다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쌓기 위해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CRU도의 기초를 다졌고 인프라까지 구성해서 배포했어요. 요즘은 AWS는 기본이고 라우터 13을 통해서 도메인을 연결하고 EC2 서버 구성 정도는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경험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갖춰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인 프로젝트에서 CRUD의 기본을 갖췄다면 이제는 완벽히 정복해야 돼요. 기업에서 CRUD는 이제 개발자들에게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능력입니다. 면접에서 물어보지 않을 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CRUD가 손에 익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다면 무조건 다시 연습해서 누가 봐도 기본기가 완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해요. 이런 구조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프링부트를 사용한다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등 레이어별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잘 분리해서 구현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신입일 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컨트롤러에 비즈니스 로직이 없다는 점에 큰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신입 개발자의 대부분은 이 기본 구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는 리팩토링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함수, 지저분한 코드,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코드들이 생깁니다. 이걸 단순히 잘 돌아가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의 API를 6번 리팩토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팀장님의 피드백도 받고 스스로 좋은 코드를 고민하고 실력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성능 테스트와 개선 능력까지 길러야 돼요. 단순히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잘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능 테스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JMeter로 부하 테스트를 해보거나 DB에 대량 데이터를 넣고 API 호출부터 연습해보세요. 저는 GPT를 활용해서 100만 건의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 흰 메모리 초과 오류가 났지만 익스플레인으로 SQL 성능을 분석해서 7초 내로 성능 개선을 완료했어요. 이런 실전 경험은 면접에서 자주 질문이 나오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나만 아는 실력은 무용지물이고 어필할 수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말한 4단계가 다 준비됐다면 이미 실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걸 나만 알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기업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몰라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문서화된 실력입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포트폴리오든 이력서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런 걸 했고 이런 실력을 가졌구나 이런 게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력을 쌓고도 그걸 보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줄로 정리됩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걸 드러내는 문서를 준비하라. 그게 여러분들을 단순한 실력 있는 사람에서 회사에서 모셔가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에서 모셔가는 백엔드 커리어 쌓는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1단계부터 막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내일 배운 카드를 활용하면 국비 지원으로 무료 부트캠프를 참여할 수 있으니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부트캠프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별도로 하단 링크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뒀으니까 꼭 확인하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